이번에 태풍이 대구는 거의 영향 안 받은 것 같아요, 그죠? 태풍 이름이 뭐였지 이번에? 이름이 기억나? 자, 뭐야? 두 글자인 것 같은데. 대구는 태풍의 중심이 있다고 하면은 약간 왼쪽에 있었다 하더라고요, 위치가. 보통 태풍 오른쪽이 좀 피해가 크다 하던데 대구는 딱 왼쪽에 있어가지고 피해가 적었던 것 같아요. 그치? 좀 겁나고 무서웠어요? 사실 오늘은 별로 없었던 거 아니야, 그 아침으로. 그러니까 너무 겁먹은 것 같아요. 그치? 자, 숙제는 다 했습니까? 됐어요? 숙제 많았나? 우리 선생님이 담종합 문제 약간 다 하지 말고 한 개만 하셨던 것 같은데, 맞지? 용어를 하든지 넌 베이직을 했어, 맞죠? 다 했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까지 하면 되잖아. 이거는 약간 선택적으로, 맞죠? 이렇게 다 하는 게 숙제가 맞긴 맞는데. 보자. 그러면 태민이는 베이징 다 했고 뒤에 거는 일단 좀 하다가 말았다, 그죠? 좋아, 괜찮아. 일단 넘어갈게요. 오늘은 함수를 나가겠습니다. 좀 약간 덜 푼 거 국중님 시간에 풀면 되잖아, 맞죠? 그래서 우리 과제 풀이는 뒷시간에 하는 걸로 하고 우리는 함수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가 몇 쪽이냐면은 136쪽부터 됐습니까? 그래, 아까 선생님이 함수를 너 동현이가 좋아하냐 그러니까 대답이 없었단 말이야. 그죠? 태민은 어때요? 함수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좋아요. 그러면은 일단 좀 애들이 좀 어려워하는 거잖아, 그지? 함수가요. 한번 오늘 단원이 크게 보면 두 번째야. 첫 번째가 집합과 명제거든요. 근데 함수는 집합과 명제하고는 약간 연관이 좀 적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약간 단원 자체가 다른 건데, 그럼 내가 물어보자. 우리 항상 수업할 때 선생님 너희한테 좀 많이 물어보려고 하는데, 정의가 뭘까요? 함수의 정의. 제목을 잡자면은 x에서 y로의 함수. 보통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지, 그지? from a to b, 알죠?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하는데, 그러면 정의가 뭐냐 하면 x의 각 원소의 이 말이 그죠? x의 각 원소에 y의 원소가 어떻게 돼야 돼요? y의 원소가 오직 하나씩이야. 오직,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지, 그죠? 오직 하나씩이야. 하나씩 대응될 때라고 한단 말이야. 이거를 x에서 y를 함수라고 약속한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함수를 뭐랄까 좀 약간 보따리 그림, 좀 보따리 그림으로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뭐 동그라미 그려가지고, 맞아? 중학교 때부터 배웠죠. 예를 들면 이렇게 x가 이렇게 보따리 이렇게 있다고요. y가 우리끼리 만들어 볼까? 4, 5, 6, 7이 이렇게 있다. 됐나? 그래서 이렇게 방향을 잡아주는 거야, 화살표를요. 그럼 이 함수의 이름을 보통 우리는 f 아니면 뭐 g, h 잡는다고요. 그럼 얘가 함수가 되려면 위에 있는 말을 이렇게 만족을 해야 된단 말이야. 만족을 해야 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화살표 만들어 볼게요. 좀 하얀 색깔로 볼까? 1이 만약에 4로 이렇게 갔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2라는 숫자가 4한테 또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위에 말을 보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가 똑같이 4로 갈 수 있겠냐 이 말이지. 제 말은 안 돼요. 안 돼? 해볼까? 그럼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갔어요. 그럼 얘가 함수가 되겠냐 이 말인데 함수가 됩니다. 봐봐. x의 각 원소에 y의 원소가 오직 하나씩 대응이라고 했거든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대응이란 말이 화살이 간다는 거거든요. 맞지? 근데 이런 거야. y의 입장에서는 두 놈이 와도 괜찮아요. 이 말 뜻은 그러니까 x가 두 군데로 가면 안 되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1이 4로 갔잖아요. 근데 1이 막 5로도 가. 이게 동시에 간다고 예를 들어서요. 이런 게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 위의 뜻이요. 그러니까 그 주인공이 달라지는 거지. x는 두 군데로 가면 안 되지만 y는 두 개가 와도 괜찮다는 거예요. 봐봐. 4라는 숫자한테는 1도 왔고 2도 왔잖아. 근데 5한테는 흰색만 봐봐. 흰색만요. 그러면 5한테는 지금 아무것도 안 온 거야. 흰색만 보면 이거 하나 아까 처음 했던 거예요. 그러면 6의 입장에서는 한 개가 왔죠. 또 7의 입장에서는 또 한 개도 안 왔지. 그래서 y한테는 두 개가 와도 되고 하나도 안 와도 돼요. 근데 x는 무조건 가야 된다는 거야. 한 군데씩만. 이 말이 그 뜻이에요. 자, 이 말을 좀 정리를 해주면 이 뜻이지. x는 한 개씩 가야 된다는 거야. 가야 된다는 뜻이야. 이게 좀 쉽게 표현한 거예요. x는 한 개씩 가야 한다. y는 상관없다. 뭐 이런 거지. 오케이. 무조건 한 개야. 빵 개도 안 돼. 두 개도 안 되고 빵 개도 안 되고. 오케이? 빵 개도 안 돼. 무조건 한 개야. 알겠습니까? 이게 함수라고. 자, 선생님이 조금 전에 보따리로 얘기했잖아요. 그게 보따리 그림인데 그럼 그래프에서 볼게요. 자, x축이 있고 y축이 이렇게 있다고 해봐. 그럼 여기가 만약에 1이고 2고 막 3이야. 얘도 1이고 2고 3이야. 그러면 x의 입장에서 1이 만약에 1로 이렇게 점이 찍혔단 말이에요. 이렇게요. 근데 2의 입장에서는 막 여기에 찍혔다고 2,2에 이렇게 찍혔다고 이렇게. 3은 뭐 예를 들면 또 1에 또 갔어. 이렇게 똑같은 위치에 갔어. 이런 거는 보따리로 그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1, 2, 3, 1, 2, 3 이렇게 있으면 1이 1로 갔고 맞아? 2는 2로 갔고 3은 1로 갔다는 뜻이니까 보따리로 그려보면 이거 그래프는 이거란 말이야. 그러면 표현만 다른 거지. 아까 선생님 얘가 함수가 맞다고 했잖아요. 그럼 얘도 함수가 맞는 거지. 오케이? 근데 만약에 아까처럼 빨간 색깔로 1이 1로 갔는데 1이 또 3으로도 갔어. 2는 2로 갔고 3은 1로 갔어. 그럼 이건 어떤 그래프로 따지면 어떻게 돼요? 1이 1로 갔는데 3에도 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맞아요? 그럼 이런 거는 x의 입장에서 봤을 때 선을 그어보면 두 개가 만나고 있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한 개씩만 가야 된다는 거야. 두 개 있으면 안 돼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건 함수가 아닌 거야. 그러면 이해돼? 한번 해볼까요? 자, 얘들아.
141쪽 볼래요? 141쪽. 맨 위에 있는 문제요. 자, 맨 위에 있는 문제 중에서 함수의 그래프인 걸 고르래요. 맞지? 보고 있어? 그럼 봐봐. 아까 쌤이 어떻게 한다고 했지? x의 입장에서 선을 그어봤을 때 만나는 점이 한 개만 있어야 돼. 두 개 만나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141쪽에 있는 첫 번째 그림을 보면 어떻게 해야 돼? y축에 평행하게 선을 그어보면 돼요. y축에 평행하게 선을 그었을 때 교점이 어디를 그어도 한 개밖에 안 만나겠죠? 그럼 첫 번째 거는 함수가 되는 거야. 자, 두 번째 거 함수 되겠어, 안 되겠어? 얘도 되겠죠? 자, 선생님이 좀 전에 했던 말 다시 한번 적어줄게. 봐봐. 그래프에서는요, 필요하면 필기도 좀 해봐. 그래프에서는 y축에 평행한 선을 끊는 거야. 평행선을 그었을 때 만나는 교점이 한 개란 뜻입니다. 그러면 좀 전에 동그라미 2번 보면 이렇게 생겼잖아. 맞죠? 이렇게요? 이렇게 생겼으면 내가 어디를 그어도 하나밖에 안 만나죠. 어디를 그어도요? 함수가 같다는 거야. 그럼 세 번째 함수가 돼야 한다. 원인데 원은 함수가 아닌 거야. 그래서 우리가 원 배울 때 어떻게 배웠냐? 원의 방정식이라고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방정식은 맞지만 함수는 아닌 거야. 원이 왜 안 되는지 알겠네? 태민아? 봐봐. 이렇게 생겼으면은 내가 이렇게 끄면 두 개 만나잖아. 안 된다고. 그러면 네 번째 건 함수 돼야 안 돼요? 너희가 봤을 때? 태민이? 안 되겠죠? 다섯 번째 될 것 같아, 아닐 것 같아요? 되겠죠? 다섯 번째 그림이 보통 절대값이 있는 그래프입니다. 오케이? 꺾이는 거. 절대값이 있는 함수예요. 자, 비읍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디귿도 비읍도 됩니다. 그래서 어디를 그어도 동그라미가 비어있는 부분은 갖고 밑에 색깔한 점을 동시에 이어보면 비어있는 건 안 만난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얘도 맞는 거야. 얘도. 그래서 비읍 같은 걸 뭐라고 하냐면은 저거라고 얘기해. 우리가 알고 있는 가우스 함수야. 알겠네? 이 답은 되는 거 찾아가고 있으니까 비읍과 미음밖에 없는 거야. 아, 기읍, 미음이네. 그죠? 세 개. 밑에 한번 볼까요? 확인. 이거. 여기 좀 피곤해 보인다. 괜찮아. 동현. 쌤도 사실 오늘 약간 좀 몸은 좀 안 좋은 것 같다. 어제 너무 긴장을 하는 것 같아요. 자, 답이 보기에 있는데 체크 한번 해보세요. 답 두 개죠, 두 개야. 동현이 원래 함수 한번 들어봤구나. 옛날에. 맞나? 1번은 안 되지. 2번은 왜? 아, 1번도 되는 거지. 아, 안 된다, 안 된다. 실수 전체잖아, 맞지? 여기 끄면 안 만나네, 맞죠? 1번에 안 된 이유는 Y축에다가 끄면 안 만나잖아, 맞죠? 이렇게 끄면 교점이 안 생기거든. 그러니까 1번 안 되는 거야. 그럼 답은 2번하고 또 하나 더 해보자. 함수 되는 거야. 무조건 Y축의 평행선 끝나고 생각해. 교점이 한 개 있는 게 2번하고 5번이 되겠죠. 맞아? 답은 두 개입니다. 근데 5번 그래프가 어떤 건가 하면 너희 배운 적 있잖아. 2차 함수 할 때 보면 그 X 밑에 있는 거 뒤집어 올리잖아요. 그런 함수인 거야. 그래도 절대값 있는 그래프입니다. 쉽죠? 이거 좀 줄 좀 쳐놔야겠는데 너희 책에다가 선생님 찾아볼게. 어디에 줄을 쳐야 되냐면 거기 있네. 141쪽에 보면 중간에 마플 코어라고 해가지고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거기가 뭐라고 되어 있니? 여기 있죠? Y축에 평행선을 그었을 때 교점이 한 개다. 그게 그래 함수 된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좋아요. 앞에 거 1번. 그러니까 1번은 함수가 되는지 찾아보세요. 이거 보따리 그림 다 그려보면 되잖아요. 맞죠? 이거. 첫 번째 문제도 한번 풀어볼래? 그 밑에 답 안 보고 한번 풀어보는 거야.
기억부터 그럼 어떻게 돼야 돼? 0을 넣어보는 거야. 0 넣으면 뭐가 나오냐? 마이너스 1 나오잖아. 근데 마이너스 1이 y에 없지. 그럼 안 되는 거야. 그럼 니은은요? 0 넣고 1 넣고 2 넣어서 y의 그 원소가 있어야 되는 게 알았죠? 태민아 이해되고 있어? 보장 답이 다 나옵니까? 태민도?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까지 설명했는 게 뭐냐면 자 봐봐 여기 잡으세요. 설명 조금만 더 해보면 함수의 정의만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용어 설명 좀 자세하게 해볼게요. 자, x한테 만약에 뭐 이렇게 abc가 있다. 1, 2, 3이 있다. 1, 2, 3이 있다. 이렇게 아까 거 다시 해보려고요. y한테는 아까처럼 뭐 4, 5, 6, 7이 있다. 자, 이 함수 이름을 우리가 f라고 잡으면 태민이 자면 안 돼? 약간 좀 피곤해 보이는데 괜찮네? 잡으면 어떻게? 세수하고 물 마시고 하는 거야. 자, 1이 내가 아까처럼 4로 갔어. 그 다음에 2는 만약에 6으로 갔고 3도 6으로 왔어. 이건 함수가 맞는데 봐봐. x에 있는 원소가 3개잖아요. 1, 2, 3요. 응? 이게 우린 정의역이라고 합니다. 정의역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집합 1, 2, 3이라고 얘기한다. 오케이? 그럼 오른쪽에 있는 건 뭐라고 하느냐면 공역이라고 합니다. 공역. 그러니까 이름을 그냥 지은 것 뿐이야. 공역. 그럼 공역은 뭐야? 4, 5, 6, 7이라고 하는 거야. 어렵지 않죠? 그럼 여기서 세 번째. 자, 잘 보세요. 이제 함수값이 뭔지 얘기해 볼게요. 함수값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말 그대로 함수에서 나오는 결과를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함수값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앞에 항상 뭐가 붙어요. 앞에 누구누구의 함수값이 붙는 거야. 그럼 여기다 내가 만약에 1을 넣으면 1의 함수값은 4인 거야. 그 다음에 2를 넣으면 2의 함수값은 6인 거야. 3의 함수값도 6인 거야. 그러면 함수값들이 모인 게 뭐라고 하냐면은 치역이라고 합니다. 치역은 뭐라고? 그럼 치역은 뭘 것 같아요? 여기서 치역은 함수가 화살이 왔는 것만 치역이라고요. 그럼 누구인 거야? 4하고 6만 치역이 됩니다. 그러면 치역은 결과적으로 뭐야? 공역 중에 있는 거야. 그럼 누가 더 큰 거야? 얘가 더 큰 거지? 맞아요. 난 너희 표정을 자꾸 보니까 너무 이게 재미없어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재미없어? 최대한 좀 해보자. 재미를 좀 붙여봅시다. 그래서 얘가 포함 관계를 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쪽이 더 크다는 거야. 그러니까 공역이 치역의 전체가 되는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 치역은 공역의 부분 집합이다라는 거야. 오케이?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용어 설명을 하는 거야. 어렵지 않죠? 그럼 너희가 한번 또 풀어봐야겠네요. 142쪽 가보자. 자, 142쪽에 3번 문제를 선생님 같이 읽어볼게요. 자, 문제 읽어보니까 위에 거 봐봐. 치역의 모든 원소합이라고 했잖아요. 그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거기 x가 4개, 5개 있는데 이 5개를 어떻게 해야 돼? 싹 다 넣어야 되는데 무조건 넣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 양수에서는 0보다 클 때는 1, 2만 넣는 거야. 그치? 일단 1 넣으면 뭐가 나와? 지금 써볼까? 1 넣으면 뭐가 나와? 1 넣으면은 4가 나오죠. 자, 그 다음에 2 넣으면 5가 나오죠. 됐지? 그 다음 0하고 음수들은 밑에 넣어야 돼. 0 넣으면 어떻게 돼? 0 넣으면 마이너스 1이죠. 맞아? 0 넣으면 마이너스 1이고 또 마이너스 1 넣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2가 되죠. 제곱이 앞에 있으니까 마이너스가 남아있어야 돼. 그 다음 마이너스 2를 넣으면 또 마이너스 5가 되죠. 이걸 다 합하는 게 뭐야? 치역이잖아.
이걸 다 더하라는 거니까 답은 얼마겠어요? 얘 날라가고 4하고 얘니까 답은 1이다. 쉽죠? 산수 문제지. 자, 괄호 2번도 한번 해볼까요? 너희가 한번 풀어볼래요? 괄호 2번요. 너희가 할 차례입니다. 괄호 2번. 괄호 2번을 풀어보자. 괄호 2번에 답 나옵니까? 쉽지? 그럼 너희 넘어갑시다. 넘어가자. 이번에 이제 두 번째 이제 또 새로운 이야기를 하려고요. 자, 여기까지 이제 뭐 했는 거야 지금? 정의했고 그다음에 용어 설명하는 거야.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야기는 정의가 끝났으니까 같은 함수, 서로 같은 함수를 알아봅시다. 서로 같은 함수라는 거는 지금은 우리가 함수 한 개짜리 이 자체가 한 개인 거예요, 그죠? 이 전체 이 루트 자체가 함수라고. 이게 화살 3개 같다고 해서 3개 있는 게 아니야 함수가. 이 통째로 한 개인 거야, 맞죠? 맞습니까? 그럼 내가 너한테 질문 한번 해볼게. 같은 함수를 하기 이전에 그러면 내가 이거 다시 지우고 너한테 질문을 잠깐 하고 넘어갈게. 조금 전에 x가 1, 2, 3이었고 내가 너한테 이거 아까 4개 이렇게 적었단 말이야. 그렇지만 아까 화살 막 해가지고 그게 한 개였잖아요, 함수가요. 그럼 여기서 만들 수 있는 함수의 총 개수는 몇 개일까요? 여기서 만들 수 있는 함수의 총 개수는 몇 개가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돼? 경우의 수로 해야 돼요. 1이 갈 수 있는 게 몇 군데예요? 4군데. 2는 몇 군데야? 2도 4군데. 3도 4군데. 같은 데 가도 된다니까요. 그러면 야를 다 곱하면 답이 되겠죠. 왜 곱하냐면 동시에 일어날 때 우리 곱한다고 배웠거든요. 경무에서죠. 그러니까 연달아 일어날 때는 곱한다. 그럼 답은 64가지가 됩니다. 오케이? 쉽죠? 괜찮니? 태민이? 좋아. 그럼 이제 선생님 뭐 할 것 같아요? 이제 같은 함수를 배운다는 건 뭐냐면 이런 함수가 두 개가 있는데 만약에 그 두 개가 같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이겁니다. 그죠? 그럼 f라는 함수가 있고 g라는 함수가 있으면 이 두 개가 같으면 그냥 는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르면 짝대 입고 되는 거예요. 그럼 같은 함수가 되려면 두 가지의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첫 번째, 따라해볼래요? 정의역이 같다. 너 왜 안 들어가는 거야? 정의역이 같다. 네, 정의역이 같아야 돼요. 그럼 아까 선생님이 정의역이 뭔지 얘기했으니까 뭔지 알죠? x에 있는 원소들이 똑같이 써야 한다는 거야.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은 공역이 아니고요. 얘는 이거야. x가 이제 우리가 보통 정역이니까 x의 각 원소가 대입할 거 아니에요, 그죠? y한테 갈 거 아니에요, 그죠? x의 각 원소가 가는 곳이 같다라는 겁니다. 말 좀 쉽게 표현한 거야. x가 화살표가 가는데 같은 데로 가야 된다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 내가 1, 2, 3 아까도 이게 뭐 4, 5, 6, 7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럼 내가 이 함수의 이름을 아까 f라고 했다고. 그래서 아까 내가 1이 4로 가고 2가 뭐 마음대로 만들죠. 6으로 가고 3이 만약에 또 4로 갔어 이렇게요. 이게 함수 맞죠? 그러면 또 똑같은 함수를 여기 g라고 잡는 거야. 그럼 g는 반드시 어떻게 돼야 돼? x가 똑같아야 된다고요. 오케이? 근데 y는 달라져도 괜찮아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이건 y가 아니라 z라고 할까요? 문자를 바꿔서 z라고 하면 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2, 3, 4, 5라고 써도 되죠. 6까지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1이 4로 가서 얘도 1이 어디 가야 돼? 4로 가야 되고 2가 6으로 가면 2도 얘도 6으로 가야 되고 3은 4로 갔으니까 또 3도 4로 가야 되고 이게
같은 함수라는 거야. 달라도 괜찮다고요. x는 같고 가는 곳이 같은 곳으로 가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치역이 4와 6이잖아요. 야도 치역이 4와 6이지. 근데 치역이 같다고 하면 틀린 말이야. 왜냐하면 딴 놈에게 양이 갈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각각을 다 확인해야 돼. x들을 각각 봐야 된다고 알았죠? 그래서 제가 아까 여기다가 각 원소란 말을 쓴 거야. 각 원소가 같은 곳으로 간다. 끝. 같은 함수 다 했어? 자, 143쪽에 첫 번째 문제 봅시다. 너희가 한번 풀어볼래요? F와 G가 같은 걸 찾아보라고요. 그럼 대입을 몇 번 해야 돼? 3번 해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도 넣어보고 0도 넣어보고 1도 넣어보고. 근데 너희 숙제할 때 좀 어려워서 좀 힘든 건 없었나요? 어땠어? 뭐 양을 떠나가지고 문제가 풀리느냐 이거죠. 자, 풀렸어요? 태민이 몸이 좀 많았어요? 아, 별로 없었지, 그지? 오늘 코칭된 전에 물어보는 데야. 벌써 다 했어. 답은 기디. 오케이, 답은 기억 띄우시죠? 넘어갑시다. 자, 이제 뒤에 있는 거는 아까 선생님 설명했던 건데 이건 같이 풀어봅시다. 그래도 설명했다기보다 약간 응용된 거예요. 응용. 자, 그럼 설명 다 했으면 좀 치울게요. 자, 5번 문제는 약간 응용이라고 했는데 읽어볼게. 여기다가 너희 줄을 한번 쳐야 돼요. 임의의 실수 xy에다가 줄을 쳐야 됩니다. 임의의 실수라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그냥 모든 실수 똑같은 말이에요. 모든 실수. 그럼 그게 어떤 뒤에 있는 식을 좀 썼잖아. 이렇게 fx 더하기 y는 이렇게 좀 썼단 말이에요. 문제에서. 식을 만든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밑에서 f0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모든 실수가 성립한단 말은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니까 항등식이라고 합니다. 항등식은 수치 대입법이라는 걸 배웠죠? 아무거나 넣어도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0이 나오게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얘도 0 넣고 얘도 0 넣으면 되죠. 그럼 얘도 0 넣고 얘도 0. 그러면 F0은 F0 더하기 F0이니까 F0은 뭐 있어요? F0은 F0 더하기 F0. F0 하나 날아가잖아요. 그럼 하나는 F0 남고 왼쪽은 빵밖에 안 남아있어요. 그럼 답은 0이다. 쉽죠? 이거 완전 쉬운 거지 그냥. 두 번째 F1 구하라고 했죠? 근데 그럼 F1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아까 0 구하는 걸 이용해서 0, 1 넣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이번에 바꿀게. Y 자리에 1로 바꿔볼게. 이렇게요. 그럼 너희가 얘가 1 들어가면 이제 어떻게 돼요? F1은 F0 더하기 F1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답이 나와야 안 나와? 안 나오네. 그렇잖아. 그냥 F1은 F0 더하기 F1 그러면 의미가 없어. 답이 안 나오면 똑같은 F1은 F1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숫자 바꿔가는 거야. 그럼 어떻게 넣으면 될까? 얘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여러분 아까 우리 1 넣어봤잖아요. 이거 넣어봐 이거요. 예를 들어서 지금 문제에서 F2가 6 나와 있는 거 보이죠? 맨 위에요. 그럼 이번에 우리가 나와 있는 얘가 나오게 한번 해볼까 이제요? 이해돼? 아까 0을 넣어봤는데 이건 0 말고 얘가 나오게 해보자고요. 그럼 1 넣어도 돼요? 아무 넣어도 됩니까? 그럼 얘도 1 그럼 어떻게 돼? F2가 6이라고 했으니까 F1 더하기 F1은 6이니까 F1은 3. 쉽죠? 자, 마지막 F-10하고 맞죠? F-10하고 F20을 물어보죠. 그럼 내가 너한테 물어볼게. -10이라고 있는데 얘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니? 그러면 너희가 숫자 막 넣어야 된다고. 어때요? 어때? 36번 나와. 제가 더 설명해 줄게요. 이렇게 하면 제가 규칙을 찾는 거죠. 규칙.
아까 규칙 봐봐. F0이 0이었잖아요. F1이 3 나왔잖아. F2가 6 나왔잖아. 뭐 규칙 보입니까? 이 안에 있는 숫자하고 얘 결과하고 이 숫자의 결과, 이 숫자의 결과에 대한 어떤 특징이 보이지 않아요? 또 잠이야. 이 수학 시간이 자면 안 돼. 좀 잠 나가서 물 먹고 와. 알죠? 그럼 어떻게 될까? 3배 된 거죠. 그러니까 그 규칙을 찾아줘야 돼, 너희가. 얘 3배 해봤자 어차피 0이잖아, 0은. 근데 이런 3배 하니까 나오고 3배 있는데, 그럼 얘도 보면 마이너스 30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는 거 아니겠어? 근데 증명은 좀 이따가 해봅시다. 마이너스 30. 그럼 F20은 또 하나만 봐. F20 아닌가? F20은 뭐겠어, 그러면? 60이 되겠죠? 그럼 답은 30이 나올 건데, 너희가 이게 규칙이 잘 안 보이면 어떻게 하는 거 한번 잘 봐봐. 선생님이 해볼게요. 증명을 해볼게요. 자, 봐. 내가 y한테다가 꼭 숫자 안 넣고 x 넣어도 되지 않나요? 내 말이 돼? 얘한테 x 넣어도 되고 아니면 마이너스 x 넣어도 상관없어요. 문자는요. 그럼 내가 y한테다가 x를 많이 넣어볼게. 그럼 어떻게 돼요? f2x는 fx 더하기 fx가 되잖아. 맞습니까? 그럼 이 말의 뜻이 뭐야? 야의 개수하고 야가 지금 서로 같단 말은 얘한테 더하는 숫자가 생길 때마다 그게 더한다는 거 아니야.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니야. F3 그러면 뭐야? F1 더하기 F1 이 말 뜻 아니냐고요. 이 말의 뜻이 위에 있는 말의 뜻은 X가 나오는 개수만큼 얘가 된다는 거야. 그리고 F3은 1이 3번 들어가는 거니까 결국 F1의 3배 나는 거잖아. 맞아? 뭐 그런 거지. 얘는 한 개짜리면 2x 되는 거. 이 숫자가 나오려면 이 F1을 몇 번 한다는 거야? 수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가 20번 된 거니까 60. 맞습니까? 얘는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10을 곱한 거죠. 야한테 곱해도 괜찮다는 거죠. 오케이? 뭐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옵니다. 밑에 한번 풀어볼까? 선생님이 말을 좀 줄여야겠다. 잠을 깨려고. 너희가 풀어볼게. 2, 8, 5 동현이는 뺀 다음 들어갔나? 뺀 들어가보니까 어땠어? 강의가 좀 들어봤어? 안 들었어. 나 필요하면 듣고 아니면 안 들어도 돼. 규칙을 찾아야 합니다. 규칙을 찾는다. 나왔어. F4다 8이다 그랬잖아, 그렇지? 얘는 2배 된 거죠. 4가 8 됐으니까 1 넣으면 2가 나오겠네 이 뜻이죠. 거기 생각하는 게 제일 좋은데 증명하려면 이렇게 해도 돼. 숫자를 막 넣어도 돼요. 아까도 있지만 1을 막 넣어보는 거야. 해볼게 생각하고요. 자,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한 거니까 일단 바로 해볼게. 문제에다가 지금 문제가 F4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8이라고요. 그럼 자 어떻게? 아까처럼 해볼게. 그러면 x, y 자에다가 2를 2개 넣어볼게요. 그럼 F4가 되고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 F2는 자동으로 2가 되는 거지. 4가 되는 거죠. F2는 4가 된다.
그럼 자, 내가 구하고 싶은 F1이니까 그럼 그 다음 또 어떻게 하면 돼? 또 1 넣어보면 되는 거지. 1 넣어보면 또 F2가 되고 F1 더하기 F1 될 거니까 얘가 4니까 각각 2를 가져가야 되겠죠. 어떻게 보면 증명할 수 있어. 숫자만 넣어보면. 근데 아까처럼 처음부터 이거 2 되겠냐고 풀어도 괜찮겠다 이거죠. 몇 개 써보고 몇 개 찾아보고 해야 돼. 바로 딱 한 방에 그냥 곱하기 하면 안 되는 거야 처음부터. 맞지? 이게 딱 보니까 된다는 거죠. 그치? 이렇게 해서 답을 구하시면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이제 145쪽부터 배울 겁니다. 준비됐어요? 새로운 개념 배울 준비. 이번에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좀 전에 했던 거는 정이랑 두 개의 함수를 비교하는 걸 했단 말이에요. 그럼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 함수의 종류라고 합니다. 종류가 4개 있어요. 4개. 여기서 얘기하는 종류는 우리가 뭐 배웠던 뭐 1차 함수냐 2차 함수 이런 게 아니에요. 더 큰 범위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 뿐입니다. 자, 종류는 4가지가 있어요.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종류는 1대1 함수라고 합니다. 1대1 함수. 1대1 함수. 말 안에 뭔가 좀 뜻이 있지 않을까? 그죠? 1대1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동시에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또 1대1 또 들어가거든요. 1대1 대응이라는 게 있어요. 말이 비슷한데 좀 틀리지? 근데 차이가 있다는 거야. 얘는 함수고 얘는 대응이라고. 이 자체도 함수인 거 알았죠? 1대1 대응도 함수입니다. 함수. 자, 정의를 내려볼게요. 1대1 함수가 되려면,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배웠던 거는 커다란 함수를 배운 거야. 더 큰 범위. 얘는 그럼 세세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일단 함수는 되면서 가야 되는 거야. 맞죠? 무슨 말인가 아까 함수가 되면 조건이 있었잖아요. x의 각 원소에 y가 오직 하나씩 되면 된다. 그게 되면서 종류가 나오시는 거야. 내가 이해되죠? 처음부터 함수 아닌 거 갖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함수 중에서 1대 함수가 있는데 얘는 조건이 뭐냐면 x가 다르면 y도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거야. 이걸 좀 복잡하게 얘기하면 x1과 x2가 다르다이면 fx1과 fx2는 다르다. 같은 말이잖아요. 책에서 이렇게 써있고. 이게 뭐야? x가 다르잖아. x가 다르면 이 말이죠. y도 다르다. 이게 뭐냐면 x가 가는 곳도 다른 뜻입니다. 그죠? 이때 y라는 거는요. f란 말 썼잖아. x1이 가는, x2가 가는 곳도 달라야 돼. 이거는 함수 안에 있는 거니까 너희가 1대1 함수하고 그냥 함수하고 비교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케이? 이건 무슨 뜻이야? 예를 들어 이런 거지. 1, 2, 3 아까처럼 4, 5, 6, 7이 있는데 1이 만약에 4로 갔어? 그럼 2는 4로 못 간다는 거야. 이제부터는. 이놈이 되려면 말이야. 그러니까 함수가 되려면 가도 된단 말이야. 근데 1대1 함수가 되려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2는 4로 못 가니까 뭐 6으로 가고 얘는 또 둘한테 못 가겠죠. 5나 7로 가야 되겠죠. 이해돼? 이게 1대1 함수란 거예요. 그럼 1대1 함수 만들 수 있는 개수는 몇 개일까? 이 함수 몇 개나 만들 수 있을까? 아까는 이게 한 가지였단 말이야. 아까처럼 하면 되잖아. 야의 경우의 수는 몇 가지? 몇 개 갈 수 있어요? 4개. 얘는 몇 개? 얘가 가는 곳에 못 갈 거 아니야. 3개. 그 다음은 2개. 그럼 4, 3, 2가 되는 거야. 24가지.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그냥 함수는 몇 개라고? 4 곱하기 4 곱하기 4가 되는 거고요. 1대1 함수는 4 곱하기 3 곱하기 2가 된다. 뭐 그런 차이죠. 이게 1대1 함수의 뜻입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문제 풀기가 좀 힘들어질 겁니다. 왜냐면 좀 전에 했던 건 뭐예요? 덧다리 갖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그래프를 그렸을 때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2차 함수 배웠죠? 2차 함수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단 말인데 대충 이렇게 나와. 맞죠? 그럼 2차 함수는 1대1 함수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 그림이라는 거예요. 1대1 대응이
1대1 함수가 될 수 없다. 왜냐? x가 다르면 y가 다르다고 했는데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이렇게 막 끌었어요. 이렇게. 그럼 이 점하고 이 점하고 같은 위치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x가 x1이라고 하고 여기 x2라고 해볼게요. x가 다르잖아요. 근데 y는 같잖아요. x가 다르면 y가 달라야 되는데 얘는 좀 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1대1 함수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 오케이? 그럼 1대1 함수를 찾는 방법은 뭐겠어요? 옆으로 끄었을 때 교점이 한 개여야 되는 거야. 맞죠? 아까 거랑 비교하자면 함수가 되려면 이렇게 끊는 거고 1대1 함수는 이렇게 끄었을 때 얘는 이렇게 끄면 하나밖에 안 만나잖아요. 함수는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함수는 되는데 옆으로 끊는 거는 x축의 평행선이겠죠. 그죠? x축의 평행선을 끄을 때 교점이 한 개여야 한다. 됐습니까? 단 함수가 되면서 돼야 되는 거야. 이렇게 끄었을 때 한 개 만나면서 이때도 한 개 만나야 되는 거야. 얘는 두 가지를 만족해야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럼 선생님 이건 안 되는 그림이었잖아요. 그럼 되는 거 예를 들어 한번 들어볼까? 내가 만약에 이 직선을 끄어서 직선 1차 함수 1차 함수는 이렇게 끄어도 한 개 만나고 이렇게 끄어도 한 개 만날 거야. 맞아? 1대1 함수가 맞다는 거야. 이해돼? 그럼 또 질문 이렇게 생긴 거 점점 좀 내려가게 2차 함수를 약간 뒤집은 거죠. 옆으로 누른 거죠. 이렇게. 얘는 1대1 함수가 될까요? 안 될까요? 어때요? 1대1 함수.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이유를 얘기해볼까? 아니 옆으로 끄고 하나밖에 안 만나잖아요. 맞잖아? 맞잖아? 근데 이렇게 끄면 두 개 만나니까 일단 함수가 아닌 거예요. 함수가 아니니까 1대1 함수 말 자체도 못하는 거야. 이거 끊는 게 의미가 없는 거야. 내가 아까 했잖아. 함수가 되면서 돼야 돼. 오케이. 1대1 함수가 아닙니다. 얘는 함수가 아니야. 그냥. 이래 생긴 거 혹시 본 적 없나? 이런 거부터. 본 적 없어? 이거 곧 너희가 기하와 벡터를 배웁니다. 기하와 벡터에 가면은 이런 그림이 있어. 기하와 벡터 배울 건가요? 2학년 때. 선택 과목으로 뭐 하는 거 있잖아. 너희 선택 과목 아직 안 정하나? 아마 보통 2학기 때 할 거 보죠? 미리. 보통 학교 선생님들이 1년치를 다 짜놓거든요. 보통 계획을요. 1년 전에 짜는 거지, 미리야. 너희 2학년 됐을 때 들을 걸 미리 선택할 겁니다. 근데 기하와 벡터는 보통 이과생들이 많이 하지 않나? 우리는 어떻게 될 건가? 너희는 어떻게 할 건가? 문과에 갈 건가요? 이과에 갈 건가요? 수학을 잘한다면 이과에 가야 되는 거 맞죠? 아니 잘한다면 좀 좋아하면 이과. 이과. 근데 보통 이과를 많이 선호하긴 선호해요.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학을 뭐 좋아서 한다기보다는 나중에 너희 대학교 가고 막 취업하고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니야, 맞죠? 이과생들이 더 많이 뽑히니까요. 그래서 선생님도 찬성입니다. 너희가 만약에 고민을 한다면 이과로 가려고 할 것 같은데 너희가 다 이과 한다고 하니까 되도록이면 이과 가려고 하겠죠. 특히 수학생이니까요. 맞죠? 일단 그때에서 뭐 문과 한다고 나쁜 건 아니야. 그냥 뭔가 그 꿈이 있으면 가면 돼. 문과요. 근데 문과의 대표적인 과가 뭐예요? 인기 있는 과 있잖아요. 문과에서는 경영학과죠. 좀 인기 많죠. 또 문과에 좀 대표적인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경영도 있죠. 뭐 법대 이런 거 있잖아. 문과죠. 뭐 정치. 약간 너가 대통령이 되고 싶으면 문과로 가야 되는 게 낫죠. 아무튼 그래. 또 이과에서 제일 인기 있는 건 뭐야? 제일 인기 있는 거야. 이과에. 너희가 뭐 알만한 게 많을 거 아니야. 직장 같은 거. 이과는 의사가 제일 인기 많죠. 근데 문과에서도 사실 사자 붙은 게 있긴 있어요.
너희 그 이제 약간 딴 얘기인데 너희가 이제 진로 고민할 때가 됐으니까 이제 그죠? 돈을 가장 많이 버는 직업이 뭐냐고 한다면 돈만 얘기한다면 꼭 그게 제일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의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직업장을 얘기하는 거야 막 사기 치는 거 말고요. 알죠? 의사보다 더 많이 버는 직업이 있어요. 뭐야? 제일 1등이 뭘까요? 1등.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죠. 이제 직업 중에 이제 뭐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뭐 개인 사업을 하는 건 약간 별개고, 그죠? 별개고. 일반적인 어떤 이제 직업을 얘기하면은 아까 그 얘기했던 뭐 특허만 이런 것도 당연히 있죠, 그죠? 근데 그런 걸 직업으로 얘기하는 걸 얘기하면 의사보다 더 많이 버는 직업을 얘기해 볼게요. 혹시 의사가 꿈입니까? 그건 아니고. 아무튼 의사도 괜찮죠, 당연히 괜찮죠, 당연히 괜찮은데 의사보다 더 많이 버는 직업을 얘기하자면 변호사. 변호사 문과잖아요. 변호사 많이 버는 거 알고 있나? 일반적으로 그래요. 개별적으로 다르긴 다르겠지만 맞죠? 인기 많은 의사는 또 많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변호사 또 변호사가 되려면 법대를 가는 게 맞죠. 뭐 정치 외교나 이쪽 법 쪽으로 가는 게 맞아요. 변호사 또 뭐가 있을까요? 판사는 영화에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자. 그 비슷한 시점인데 변호사가 더 많이 버는 이유가 말 그대로 이제 고객들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죠? 환자가 있다면 환자 의사고 약간 고객이라고 하죠. 그죠? 사건을 처리해주는 사람들 변호사 또 경영학과 나와서 제일 잘 되는 건 뭐야? 회계사. 회계사가 더 많이 벌면 되는 변호사와 회계사를 비교하자면 회계사가 더 많이 벌죠. 공인 회계사라고 끝에 살짝 붙죠. CPA 시험을 쳐야 됩니다. 얘는 사법고시를 쳐야 되는 거고 회계사요. 의사는 원래 전문의를 따야 됩니다. 따로 취임증이 있어요. 의대 간다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고 의사가 될 수 있긴 있지만 개인 병원 못 쳐요. 아까 얘기했던 그 의사 자격증을 못 따면요 그냥 보조밖에 안 하는 거예요. 맞지? 아무튼 너희한테 좀 흥미를 주려고 얘기하고 있는데 수학만 얘기하다가 회계사 경영학과 가면 됩니다. 혹은 회계학과도 있어요. 경영학과 안에 보통 회계학과 이렇게 나눠져요. 1학년 때는 같이 하다가 한 3학년 때부터인가 이렇게 전공을 나눠주거든요. 꿈이 있다면 괜찮다고 생각해요. 회계사가 비슷한 거 하나 더 있잖아요. 비슷한 세무사. 세무사는 얘보다는 밑에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게 돈으로 따지자면 못하는 거야. 세무사. 세무사 지나가다 많이 보지 않나요? 법 앞에 보면 법원 있잖아요. 근처에 가면 되게 많거든요. 세무사, 회계사. 근데 공부하는 게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회계사 공부할 때 세무사 공부 다 해요. 그러니까 어떤 시험을 칠 때 내가 만약 회계사를 떨어졌어. 그럼 세무사 시험 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붙을 확률이 더 높다는 거야. 맞죠? 더 많이 뽑으니까 당연히. 회계사는 되게 적게 뽑아. 또 뭐가 있을까? 이과 계열 중에서 변리사. 변리사 들어봤어요? 변리사가 그런 거야. 어떤 만약에 공대 쪽에서 많이 하거든요. 공대 쪽이요. 어떤 뭐 기계를 많이 만들었다. 이 변리사가 가서 하자 있는지 없는지 얘 특허를 등록할지 말지 이걸 검사하는 사람. 그게 변리사야. 변리사도 의사보다 더 많이 벌죠. 얘가 의사가 1년에 한 2천만 원 정도라고 1년이 아니구나. 한 달 2천만 원 한다면 한 달에 2천만 원. 얘들은 더 높게 하는 거야. 오케이? 보통 변리사가 한 4천, 한 3, 4천. 얘는 더 높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의사도 되게 어렵지만 얘들도 되게 어렵다고 생각해요. 이게 별로 잘 알려져 있지 않잖아요, 변리사. 그렇지 않아? 너 잘 알고 있었나, 변리사? 변리사 되려면 정작과를 가는 게 맞죠. 정작과. 변호사는 법대. 두 개는 경영학과나 회계학과요.
경영학과 안에서 회계사 공부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좀 더 가까운 회계학과겠죠. 그러니까 어떤 대학교는 회계학과 따로 있는 학교도 있어요. 근데 어떤 학교들은 그냥 경영학부로 해가지고 그 안에서 상위부터 나올 수 있는 것도 있고. 알지? 그래서 너희 이과 가고 싶다는 거 아니야? 이상. 취업해서 일반 직장을 다니면 되잖아요. 뭐 삼성 같은 데 일반직보다는 많이 가고 싶어 하잖아. 삼성, 현대, 대기업 말이야. 대기업 가면 얼마 받아요? 한 달에. 연봉이 얼마예요? 연봉이 4천. 얘는 한 달에 2천. 오케이? 연봉 4천이면 한 달에 얼마 받는 거 아니야? 세금 다 떼고 하면 실제로 받는 게 그만큼 못 받거든요. 4천만 원을 다 받는 게 아니야. 세금 떼고 하면은 4천 나누기 12 하면 보통 얼마야? 한 350 정도 되잖아요. 350 다 받는 게 아니야. 200, 300 약간 적게 받습니다. 세금 떼고 막 이러면 실수령액이 쭉 넣어서 하면 돼요. 그래도 가고 싶으면 가면 되죠. 대기업 그죠? 안정적이라고 하니까. 근데 대기업은 보통 오래 일하면 15년이라고 이제 짜르나 하더라고요. 오래 짧게는 한 7, 8년 평균 한 10년. 그럼 30대 딱 돼가지고 취업하고 40대 때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미리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뭐 그 다음 뭘 할 생각해야 된다. 보통 그렇게 많이 하는 사람 하는 게 막 치킨집 많이 옛날 많이 할 때 열풍 돼가지고 치킨집이 그냥 많죠. 근데 솔직히 그냥 취업 말고도 할 게 많거든요. 유튜버 같은 사람들은 유튜버도 직장이잖아요. 직업이죠. 유튜버가 한 그 구독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조회수 이런 거. 그게 10만인가 찍으면요. 10만 명. 그럼 얼마 받는 줄 알아요? 우리가 좀 세상 물정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인기는 유튜버로 10만 명 구독자가 생기면요. 35억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30억. 그러면 되겠다 할 필요 없지 않아요? 돈만 따지잖아요. 알고 있었어? 뭐 100만 구독자들은 더 많겠죠. 관심 없나 이거? 당연히 뭐가 관심 있어요? 하고 싶은 직장 있잖아. 내가 고등학생인가면은 고등 래퍼 나오고 싶어. 고등 래퍼에 나가고 싶대. 너희도 그런 생각 없나? 아직 고등학생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너희 나이 때 딱 가능하잖아. 고등 래퍼. 대구에도 한 명 고등 래퍼 나가는 사람 봤는데 이름 까먹었는데 저기 경상고등학교 선생님이 경상고 나왔거든요. 경상고등학교 학생 한 명 TV 나오는데 그리고 학교 자퇴하더라고요. 래퍼 돼가지고 다닐 필요 없죠. 다닐 필요 없죠. 아니면 뭐 축구 손흥민 선수처럼 축구 선수가 되도 되는 거. 그러니까 너희 하고 싶은 거를 여러 가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맞지? 그러니까 딱 정해진 막 우리 엄마가 뭐 하라는데 이런 거 말고 본인 하고 싶어 하는 걸 해야 돼. 그래야 나중에 후회 안 하겠죠? 근데 부모님 말씀대로 해도 후회 안 할 수도 있지. 그치? 또 부모님이 잘 되라고 얘기하시는 거니까. 맞지? 그럼 그 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아직 뭐 축구 선수나 래퍼 하고 싶지 않다면 일반 대학교 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수학을 잘 하는 겁니다. 그죠? 선생님 교훈은 수학 잘하자 이겁니다. 결론은요. 오케이? 아까 그 직장 가지려는 말이에요. 자, 딴 얘기 좀 많았네요. 아까 여기까지 얘기했죠? 1대 함수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그러면 문제 하나 풀어 넘어갈까요? 이거 가봅시다. 149쪽 1대 함수 골라보세요. 보기에서요. 1대 함수가 그 6개 중에 다 골라야 돼요. 기획돼요? 되죠? 그래서 옆으로 꺾었을 때 기획됩니다. 니은은요? 1대 함수. 니은도 1대 함수가? 1대 함수가? 되죠. 맞습니까? 옆으로 꺾으면 하나밖에 안 나니까. 지금은 안 되죠?
너희가 골라봐. 기읍 되고 니은 되고 또 리을 되죠? 또 없죠. 이 세 개가 1대1 함수가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1대1 대응 갑시다. 네, 1대1 대응은요. 1대1 대응하고 1대1 함수가 있다면 누가 더 큰 범위냐면 1대1 함수가 더 커요. 그러니까 얘가 얘에 포함됩니다. 그러면 결국 뭐야? 1대1 함수 안에서 좀 더 조건이 하나 더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1대1 대응은 일단 1대1 함수가 돼야 돼요. 오케이? 1대1 함수 중에 있다는 거. 이 중에서 연립이란 말이 뭐야?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거야. 1대1 함수가 되면서 추가 조건이 있는 거야. 1대1 대응이야. 그럼 양 추가 조건이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공역과 치역이 있을 거 아니야. 이 둘이 같아야 됩니다. 1대1 대응. 아까 1대1 함수 할 때 아까 내가 너한테 했던 말 기억나죠? 1, 2, 3, 4, 5, 6, 7 이렇게 있는데 아까 내가 막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럼 이때는 공역은 4, 5, 6, 7이지만 치역은 4, 5, 6밖에 안 되잖아. 그럼 조금 전에 이 같은 경우는 공역 측이 다른 거야. 1대1 함수는 되는데 1대1 대응은 안 되는 거야. 그럼 1대1 대응이 되면 어떻게 돼야 돼요? 공역 측이 같아지려면 하나를 지워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정역의 개수와 공역의 개수가 같아야 되는 거야. 다른 말로 하면 y 중에 남는 게 있으면 안 됩니다. 쉽게 표현하는 거야. 지금 딴에는 y 중에 남는 게 없다. 1대1 함수가 되면서 말이야. 근데 보따리 그림을 얘기하면 별로 안 어렵지만 이걸 그래프로 얘기하면 어려워한단 말이야. 보따리 그림과 그래프는 원래 같은 상황인데 차이점이 있다면 보따리는 딱 숫자가 몇 개밖에 없는 것 뿐이지. 근데 그래프는 뭐야? 무수히 많은 점이 있는 거니까 보따리로 표현 못하는 것 뿐이에요. 모든 실수를 다 쓸 수가 없잖아. 보따리에다가. 그냥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그래프로 얘기했을 때 공역은 뭘까 이거야? 일반적으로 공역은 특별한 말이 없으면 실수 전체야. 맞죠? 근데 어떨 때는 줄 때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아까 좀 문제 풀 때 뭐라고 했노?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뭐 이러면 나오잖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게 나온다는 거야. 그럼 공역은 뭐냐면 주어진 y범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주어진 거. 실수 전체면 실수 전체. 그럼 그래프 얘기하면 뭐야? y축 이렇게 있으면 이 전체 다 그려져야 된다는 거야. 그래. 전체 범위라고 얘기하는 거야. 공역이야. 맞아? 음수, 양수에 다. 근데 치역은 뭐냐면은 아까 지금 치역이 뭐였겠지? 보따리에서 화살이 왔는 거야. 그러면 그래프에서는 화살이 뭘 의미하는가 하면 x가 대응되는 y값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치역은 실제 x를 대입한 y범위가 되는 거지. 이해돼? x를 대입했을 때 나오는 y 그 범위가 치역인 거야. 얘는 그냥 원래 주어진 범위인 거고 공역은요. 다시 말해서 실제 x를 대입한 뭐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책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로 끝이라고 책에서는 여기 두 개면 이걸 뜻을 알아야 된다는 거야. 치역은 실제 x를 따라해보자. 치역이란 다시 치역이란 실제 x를 대입했는 y범위. 오케이? 결과라는 거야. 결과. 이걸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래프에서 실제 그래프가 그려진 범위인 거야. 실제 그래프에서 y범위를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말이?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아까 그 그림이요. 149쪽에 있는 그 그림 다시 보세요. 우리 아까 기읍과 니은과 리을이 뭐라 했노? 1대1 함수 그랬잖아. 그럼 1대1 함수 안에서 1대1 대응 고르는 거 지금 제 말이야. 지금 우리가 몇 번 하고 있어? 괄호 2번 하는 거 이제. 그럼 1대1 대응 이 셋 중에서 너희가 다시 골라야 돼. 자, 기은 1대1 대응이 될 거야, 안 될 거야? 됩니다. 니은은요? 1대1 대응이 안 됩니다. 니은은 안 돼요. 리을은 되고요. 제 말 알아듣니? 답이 1대1 대응은 기읍과 리을이라고요. 그럼 왜 니은이 안 되고 나머지 두 개 되는지 이거 갖고 얘기해. 이거 갖고요. 금방 얘기했던 건 이거요.
예를 들어 2번 다시 볼까? 2번 그림이 어떻게 돼 있니?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맞지? 근데 문제 읽어봐봐. 맨 위에 실수 전체라고 그러잖아. 그게 누구야 지금 여기서? 누구? 공룡인 거야. 그럼 치역은 뭐지? 이 그림에서 치역은 이 그림이 그려진 Y범위는 뭐야? 음수만 되잖아요. 야의 Y범위는 음수야 그냥. 이거라고 이거 이렇게. 그러면 이거하고 실수 전체가 같지 않잖아. 다르지? 그러니까 1대1 등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니은은 1대1 함수만 되는 거야. 내가 이해돼? 굳이 보따리로 얘기하자면 2번을 보따리로 얘기하자면 여기가 양수도 있고 0도 있고 음수도 있다는 거야. 공역이야. Y범위가 말이야. 근데 이게 음수로만 가고 있다니까 지금 이게 이 X 모든 X가 여기 없잖아. 남는 게 생겼다니까. 그럼 공역치하고 다른 거잖아. 그러면 1대1 대응은 안 된다는 거야. 그럼 나머지 기역하고 리을은 뭐야? 전범위의 그림 그려있잖아요. 양수도 그려져 있고 0도 그려져 있고 맞아? 내 말 이해돼? 그러니까 1대1 대응은 두 개밖에 안 되는 거야. 요거 잘 적어놨나? 안 적을 거야? 네, 적어놓자. 어디다 적으면 좋아? 앞에 보면 있잖아요. 거기 145쪽에 보면 1대1 대응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근처에다가 다 쓸 필요는 없고 쌤이 색깔로 칠해놓은 거 있잖아요. 색깔로 적은 거. 쟤들이 중요한 거야. 공역과 취역에 대한 설명. 알겠습니까? 요걸 적어놓으라는 거죠. 어렵지 않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 선생님이 목이 왜 이렇게 아프냐? 요즘에 너희 다시 코로나가 제일 유행이라는데 조심해야 돼요. 사람 많은 데 가면 마스크 꼭 써야 돼. 우리 교실에서는 우리밖에 없으니까 뭐 불특정 다수가 아니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우리 학생 중에 한 명이 걸렸다 해가지고 딴 반의 학생이요. 조심해야 돼. 코로나 왜 걸려봤죠? 옛날에 다 한 번씩 걸렸던 것 같은데 그치? 거의 다. 선생님도 한 번 걸렸는데 너무 아프더라고 사실요.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한 이틀은 아프잖아요. 이틀 아프고 그 다음은 좀 덜한데 그때 한참 알 걸릴 때 선생님도 그때는 왜 막 격리를 2주 동안 했잖아요. 그때 선생님 학원 일하고 있을 때였는데 우리 학원장에서 근데 걸려서 2주 동안 학원 모였잖아요. 그냥 쉬었어요 그냥. 학생들은 이제 우리 반 학생들은 다른 선생님 수업 대신했어요. 되게 좀 뭐랄까 강제 휴가를 한 거죠. 약간 근데 휴가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틀은 진짜 아프고 나머지 12일 동안 아팠다니까요. 그럼 출근하고 싶은데 하면 안 되잖아요. 강제 격리였잖아요. 그때 그거 위반하면 막 벌금 되게 컸거든요. 알고 있어요? 밖에 못 나가고 방 안에만 딱 있었어요. 기억이 나는데. 그래 쌤 자꾸 딴 얘기해서 잠을 깨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만 계속 하면 좀 잠 오니까. 잘 이해했어요? 여기까지요? 1대1 대응까지 했어요? 자 이제 세 번째. 시간이 아직 좀 남았죠? 지금 목이 아파가지고 계속 복잡하고 있다. 세 번째는 상수함수. 뭐 순서는 별로 안 중요하니까요. 그래도 책임들 하자. 항등함수야. 항등함수가 세 번째고요. 네 번째가 상수함수인데 항등함수는 뭐냐면 이게 쉽게 표현하기 위해 말 쉽게요. 항등함수란 x 그러니까 1 넣으면 1 나오고 1은 1로 가야 되고 2는 2로 가야 되고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fx는 x다 이 뜻이야. 이게 무슨 말인가면 x를 넣으면 x 나온다 이 뜻이거든. 그러니까 1 넣으면 1 나오고 2 넣으면 2 나오고 이 뜻이야. 이걸 그래프로 그리면 어떻게 돼요? 그래프로 그려보면 작게 그려보면 뭐 이렇게 올라가는 45도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 얘는 이거밖에 없는 거야. 딱 한 가지. 그럼 내가 만약에 보따리에서 1, 2, 3이 있으면 얘도 무조건 x가 돼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럼 야는 만들 수 있는 1대 함수가 항등함수는 몇 개일까? 무조건 1에 가야 되니까 이 자체가 한 가지인 거예요. 오케이? 아까 선생님 1대1 대응도 하다 말았는데 1대1 대응할 때 아까 내가 너한테
1, 2, 3하고 y에서 보면 이렇게 세 개가 무조건 같아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때 개수 몇 개 나올 것 같아요? 1대1 대응이요. 얘가 갈 수 있는 거 3개, 얘가 갈 수 있는 거 똑같이 2개, 1개. 1대1 대응과 1대1 하면 비슷하죠. 차이점이 있다면 얘는 무조건 1까지 간다는 거지. 하지만 1대1 함수는 1까지 갈 필요가 없다는 거고. 맞습니까? 개수가 훨씬 다양하니까 자꾸 얘기하는 거야. 아무튼 얘는 한 가지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항등함수는 한 개거나 빵개인 거예요. 이거 한 개 있는 상황이잖아요. 빵이란 말이 뭐냐면 이런 거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1, 2, 3이 이렇게 있고 여기는 x가 아니라 막 y가 와가지고 1, 2, 4라고 썼어 만약에. 이거 없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 이래 가면 이 두 개 아니 말도 안 되지. 이 자체가 한 개인데 맞지? 3이 갈 데가 없는 거야. 빵개. 오케이? 그래서 항등함수는 한 개거나 빵개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뭐 이런 거 잘 안 나오겠죠, 그죠? 네 번째, 상수함수. 상수함수는 이런 거야. fx는 c가 돼, c. c란 말이 뭐냐면 어떤 x가 들어가도 얘는 안 변한다는 거야.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 예를 들면 y는 1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래프. 옆으로 평평하게 생긴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상수함수라고 합니다. 이것도 함수가 된다고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긴 거는 함수가 될까 안 될까? 이렇게 생긴 거죠. 이것도 원래 직선할 때 배웠잖아요. 이건 1대1 함수가, 이거는 함수가 아예 안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만난 중에 무슨 안 하십니까? 이거는 함수 아니다. 얘는 함수 맞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선 배울 때 이걸 뭐라고 배웠냐? 1차 함수로 얘기하지 않고 그냥 직선의 방정식을 했던 거예요. 직선의 방정식은 함수만 안 쓰는 거니까 틀린 말이 아닌 거죠. 오케이 말이? 원은 원의 방정식을 있잖아요. 원도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얘들아. 이제 문제 풀어볼까? 갑시다. 아까 147쪽에, 8쪽에, 9쪽에 답을 구해보세요. 항등함수 몇 번입니까? 항등함수 하나밖에 없죠? 리을이죠? 상수함수는 누구죠? 밖에 없다. 패스. 자, 150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1대1 대응, 뭐 항등함수 막 다 섞여 나오죠, 이제, 그치? 이때까지 했던 건 다 복습을 해보자라는 건데, 선생님이 너희한테 좀 푸는 시간을 많이 줄 생각이에요. 왜냐면 선생님이 말을 많이 하면 너희 좀 잘 오는 것 같아서 빨리 끝내고 내가 풀어봅시다. 오케이? 자, 첫 번째. 가 조건을 받아.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F가 뭐라고 했냐? 1대1 대응이라고 했죠. 문제에서 F는 1대1 대응 함수라고 했고 G는 뭐라고 했냐면 상수함수라고 했고 H는 항등함수라고 했죠. 문제 적고 있는 거야. 이때 가를 보자고요. F0은 F G1은 H2라고 돼 있지 얘들아. 자, 그 다음 또 써볼게요. F1 더하기 F2는 F0이라고 했죠. 됐습니까? 시작해보자고요. 바로. 자, 얘들아 항등함수부터 볼게요. 자, H부터 봐봐. 얘들아 2 넣으면 얘가 누구 나올 것 같아? 아까 연습했잖아. 2 넣으면 뭐 넣어야 돼? 항등함수. 2 넣으면 뭐 넣어야 돼? 2가 나와야지. 그럼 얘가 전체가 뭐야? 는 2가 되는 거야. 얘 때문에요. 맞죠? 그럼 얘가 2니까 얘도 2가 되는 거지. 얘도 2가 되는 거. 그럼 지금 우리 문제에서 질문하고 싶은 건 뭐예요? F2 더하기 G2 더하기 H2를 묶고 있잖아요. 벌써 하나 구했네. 얘가 2라고요. 됐습니까? 그럼 자, 질문. 그래, G가 뭐야? 상수함수잖아? 그럼 1 넣으면 2 나온다는 거잖아, 상수함수가. 근데 상수함수는 안에가 바뀌어도 선생님 무조건 얘가 똑같이 나오는 거겠죠? 기억나죠? 그럼 G가 상수함수니까 무조건 얘는 안에 뭐가 들어가든 간에 무조건 얘가 나와야 돼요. 얘 때문에. 얘가 2니까 얘도 무조건 2인 거 알았어? 이해됩니까? 얘만 구하면 끝나네요?
자, 시작해볼까? 자, F0이 2라고 했잖아요. 그럼 F0을 이제 보따리를 그려볼게요. 책에 있는 대로요. 012, 012가 이렇게 있어요. 자, F 함수야. 자, 지금 0 어디야? 0, 2로 갔잖아요. 됐습니까? 0, 2로 갔단 말은 여기가 지금 2인 거야, F0이요. 그러면 얘 둘이 더해서 2가 나와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1과 2가 갈 수 있는 곳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1이 어디로 가야 될 것 같아요? 1이 만약에 0으로 가면 얘는 1로 가야 되거든. 맞죠? 얘가 1 되면 1 곱하기 2가 답이 될 수 있네요. 그럼 거꾸로 가볼까? 1이 1로 가볼까? 그러니까 1이 1로 가면 얘가 1 되고 2는 0으로 갈 거니까 1 더하기 0 되잖아. 안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검산하면 되는 거죠. 그럼 무조건 1이 0으로 가야 되고 2는 1로 가야만 합니다. 1대1이니까. 그러면 정답은 F2가 1이니까 답은 5가 되겠죠. 너희가 한번 연습해볼까? 밑에 거. 확인 유제를 한번 해보자. 너희가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충분히 할 수 있다. 목이 아파가지고 운동 좀 해야겠다. 벌써 다 했어? 그러면 밑에 것도 한번 해봐. 변형 문제 돼? 좀 도와줄까? 자, 제일 먼저 항나무부터 봐야 돼. 지금 G가 여기서 항나무죠. 그럼 여기서 G가 3 넣으면 뭐가 나와야 돼? 꾸지고 는산. 는산이니까 H도 상수함수라고 있으니까 그럼 H는 무조건 3이 나와야 돼. 여기서 답을 구해보면 이게 무조건 3이 나오게 돼. 자, 상수함수가 안 나니까 내가 3을 나야겠네? 이 예고안에만 아까 선생님처럼 보따리 그려야지. 아까 우리 2가 3을 가야 되잖아. 그럼 그려보면 2, 3 이렇게 그려가지고 보따리 오른쪽도 2, 3 맞아. X에서 X가 나면 같다는 거야 이렇게. 그럼 자, 2가 어디로 가요? 아까 여기서 2가 3으로 가요. 남은 둘이가 얘한테 둘 중에 하나 가야 된다. 무조건 만족한다. 어떻게 가야 되겠어? 그렇지. 6이 6으로 가고 끝났죠. 이거 3 2점 그렇지. 이렇게 더하는 거. 오케이? 여기서는 안 되고 항등함수부터 봐야 돼. 그래서요. 항등함수는 안에 답이 있다는 거지. 그 괄호 안에. 자, 여러분 넘어갑시다. 두 번째. 1대1 대응입니다. 개념 익힘 세 번째. 자, 다음 페이지 미리 가볼래요? 3번, 4번 둘 다 뭐야? 1대1 대응이죠?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아니라 1대1 대응입니다. 시험에 나오는 확률이 매우 높아요. 자, 그래서 두 개를 동시에 풀어볼 건데 잘 보셔야 됩니다. 3번. 자, 질문이 지금 뭐예요? x가 0 이상 1 이하라고 했고 y는 마이너스 1부터 2라고 했죠. 그리고 함수 이름이 뭐냐면 ax 더하기 b예요. 자, 조금 잘 봐야 되더라. a가 양수일 때란 말 보여요? 이 말이 뭐야? a가 양수일 때란 말이 뭐죠? 그래프가 증가한다는 거잖아요. 그치? 직선이야. 맞습니까? 그럼 증가할 때 내가 0과 1이 어딘지 모르니까 대충 여기를 0으로 잡고요. 여기를 1로 잡아볼게요. x 범위를. 그럼 0과 1일 때 0을 대입하면 되잖아. 0을 대입하면 얘가 뭐가 돼야 돼? b가 나올 거 아니야. 맞습니까? 1을 넣어보면 a 더하기 b가 되잖아요. y좌표가요. 그러면 이 빨간 색깔이 바로 뭐가 돼야 돼? 이 y의 범위가 되잖아. 이 범위가 곧 얘와 같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b는 뭐가 돼야 되고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보면 a한테 뭐 넣어야 2가 나오냐면 3을 넣어야 되죠. 이게 답인 거죠. 쉽죠? 이해돼?
두 번째, A가 음수라면 그래프는 내려올 겁니다. 내려올 때도 똑같이 왼쪽에 0이 있을 거고 오른쪽에 1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또다시 0 넣으면 아까처럼 똑같은 결과가 나오겠죠? B고 A 더하기 B겠죠? 근데 얘는 범위가 어떻게 돼? 내려오잖아요. 내려온단 말이 뭐야? B가 누가 돼야 돼요? 이번 더 큰 쪽이 돼야 되죠. 바뀐다는 거야. 그럼 B가 뭐가 되고 2가 되고 맞습니까? B한테 2를 넣어보면 그럼 A에 뭘 넣어야지? 작은 마이너스 나올 거 생각하면 됩니다. 범위가 딱 맞아 떨어져야 된다는 거야. 이게 공력, 치역 같다는 뜻입니다. 이게 공력. 실제 그래프의 범위는 치역. 두 개가 같다가 아까 1대1 대응했으니까 같게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그럼 얘가 2면 얘가 마이너스 3이 돼야 되죠. 이렇게 놓고 답을 검사해보면 음수 맞네 이거죠. 그치죠? 결국 직선일 때는 그래프를 대충 그려보는 게 좋다는 거야. 그래야 y 범위가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볼 수 있다는 거야. 이름이가 넘어가 다음 페이지. 자, 개념 익힘 4번을 보세요. 개념 익힘 4번입니다. 이 문제는 좀 별표 좀 해줄래? 약간은 어렵지만 시험에 잘 나와서 그래요. 요거는 별표를 좀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오케이? 중요하다. 자, 네 번째 문제 봅시다. 이건 지금 네 번째도 중요한데 밑에 있는 것부터 더 중요할 것 같은데 밑에 있는 거 있잖아요. 밑에 있는 거 변형 문제 말이에요. 변형 문제 말이에요. 297번 이거 동시에 풀어볼게요. 지금요. 이것도 풀어보고 얘도 풀어볼게요. 오케이? 297 중요한 파트에서 그래요. 자, 선생님이 먼저 얘부터 풀어볼게요. 잘 봐. 4번 보세요. 자, 위에 거 뭐야? 2x 더하기 1이죠. 아래쪽은 2-ax 더하기 1이죠. 자, 질문 들어갑니다. 1대1 대응이라고 했죠. 일단 1대1 대응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돼야 돼요? 아까 1대1 대응의 특징이 뭐였죠? 두 가지. 1대1 함수가 돼야 되고 맞아요? 공역체이 같다. 그러면 일단 1대1 함수가 되는 특징이 뭐지 얘들아? 아까 그래프가 기억납니까? 1대1 함수는 x가 다르면 y가 달라야 되는 거잖아.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뭐가 되냐면 그래프가 계속 올라가거나 계속 내려만 가야 돼. 막 이렇게 섞이면 안 된다는 거 이런 거 맞잖아. 그러니까 해석을 해보면 계속 증가 또는 계속 감소니까 1대1 대응의 특징은요. 그럼 얘가 봐봐 기울기가 2잖아. 양수잖아요. 얘가 2란 말은 뭐야? 증가한다는 거예요. 지금 한쪽이요. 그러면 2x 더하기 1이 기울기가 양수니까 밑에 있는 얘도 뭐가 돼야 돼? 기울기가 2 빼기 1이니까 얘하고 얘들이 같다는 게 아니라 얘도 부호가 양수가 된다는 뜻이야. 내가 이해돼요? 그럼 이게잖아. 계속 증가해. 얘가 증가하고 있으니까. 따라서 2 빼기 2가 양수니까 A 범위는 2보다 작다가 됩니다. 이게 정답이야. 쉽죠? 얘는 치역과 범위 같다는 건 굳이 확인할 필요가 없네요. A가 나왔으니까. 범위 답이 나왔으니까. 자동으로 된다는 거겠지. 자, 아무튼 이해되죠? 자, 두 번째 297번 보세요. 297번 왜 풀고 있냐면 2차 함수거든요. 잘 보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위에 건 뭐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제곱 빼기 플러스 b죠. 두 번째 뭐야? ax 더하기 5죠. 자, 위에 거는 x가 0보다 작을 때고 밑에 1보다 작을 때고 밑에 거는 1보다 같거나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a와 b를 정수를 찾아서 최소를 구하라고 했어요. 맞습니까? 자, 시작해 볼게요. 잘 보셔야 돼요. 증가냐 감소냐부터 봐야 돼요. 일단 이 그래프가 어떨까요? 1 왼쪽이잖아요. 이거 위로 볼록 그래프인데 원래는 맞아? 얘가 1 왼쪽이니까 이것만 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만 보는 이유가 뭐야? 이 자체는 1대1 대응이 안 되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요놈이 지워지니까 뭐야?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야. 1대1 대응이 범위가 주어졌을 때는 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야. 증가해요 감소해요 지금요? 증가하고 있죠. 그럼 얘도 뭐가 돼야 된다? 증가해야 된다. A는 뭐가 돼야 돼요? 0보다 크다가 된다. 첫 번째. 그럼 두 번째는 뭘까? 아까 공역치역 같다고 했던 거 기억납니까? 공역치역은 뭐야? 이 문제에서는 아무 말이 없으면 맨 위에 실수천체란 말이 보이죠?
그죠? 실수 전체 집합 R로에서 R로의 함수. 다시 말해서 Y 범위도 전체가 돼야 됩니다. 그럼 아까 그림에서 좀 들어봤잖아요. 이건 계속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내려갈 거 아니야? 그럼 얘는 어떻게 돼야 돼? 계속 A가 뭔지 모르지만 양수인가 계속 올라가겠죠? 근데 얘가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뻥 띄워주면 돼, 안 돼? 뻥 띄워주면 모든 실수가 안 된다는 거야. 딱 붙어야 된다라는 거야. 이래? 분단말이 뭘까? 1을 넣었을 때 얘도 A 더하기 5가 나오잖아요. 이 B하고 A 더하기 5가 서로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래? 위에다 1 넣은 결과와 아래에 1 넣은 결과가 같다는 거야. 원래 얘는 이래서 비어있단 말이야, 여기서. 맞아? 왼쪽에 있는 놈은. 하지만 얘가 그걸 채워줘야 된다는 거야. 얘가. 얘는 1을 원래 넣으면 안 되지만 비어있는 그 상태가 누군데를 알기 위해서 1을 넣은 거잖아요. 그죠? 그게 B였잖아. 그러니까 B하고 A 더하기 5가 같다. 자, 최소를 그었으니까 A는 제일 작은 숫자가 1이 되면 되죠. 맞아? 정수니까. 그럼 B는 자동으로 6이 되겠네요. 맞아? 답은 7이겠죠. A 더하기 B의 최소는 7이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여기 모르면 얘기해. 이해돼야 동현이. 좀 질문 있는 것 같길래 잠깐 멈춰서요. 이해 안 되는 거. 이해? 넘어가도 돼? 선생님? 동현이 혹시 질문 있는가 싶어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태민이 넘어가다? 좋아. 자, 다음 페이지 봅시다. 항등함수. 항등함수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는 x 하면 되더라. 그렇죠? 아까 생각했잖아. fx는 x다 했으니까 는 x 해서 하면 답이 나옵니다. 다음 페이지. 6번 유형은 아까 함정에서 미리 얘기했었죠? 내가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배웠습니다. 155쪽부터는 155쪽에는 절대 가능성이 안 했는데 뛰어넘고 너희 또 다음 주 화요일까지 160쪽까지가 과제가 될 건데 다음 주는 그럼 또 저번처럼 한 가지만 정해서 하시면 된다고요. 알겠죠? 다음 주 화요일까지 시간 많잖아요. 자, 마칩시다. 수고했습니다. 그래, 수학을 좋아했으면 좋겠어. 너희가 알겠죠? 수학을 좋아해야 돼요. 마치자.